네, 오늘 장모닝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벌써 수요일이 돼가고 있습니다. 이제 한 해를 시작한 지 벌써 3거래일을 앞두고 있는 그런 흐름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토마토 투자자분의 박준현 운용력과 의견을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미국 증시 살짝 흔들린 거 보니까 국내 증시가 먼저 흔들린 건가? 이런 좀 생각 들고요. 어제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어제장 하루로 본다면 미국 시장이 크게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은 상당히 좀 부진했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부진했는데 예. 일단은 부진한 이유 자체가 아무래도 계절적인 수급 영향이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배당락 이후에 기관 투자가들의 집중적인 매도. 프로그램 매도 장난 아니더라고요. 예, 그렇죠. 예. 워낙 많이 샀기 때문에 지금 예. 4일 연속 그런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거든요. 말씀해 주셨던 대로 움직이고 있어요. 예, 그래서 예. 그 물량을 개인 투자가들이 받아가고 있는데 갈수록 이제 개인의 수급은 좀 줄어들거든요. 예전만 못하죠. 예, 배당락 되는 날 개인 투자가들이 한 1조 5천억인가요? 8, 9천억인가? 예. 대주주 양도세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그때 왕창 사고 예, 난 다음에 매수는 하고 있는데 매수 규모는 줄어들고 있고 그렇죠. 특히 어제 같은 경우는 약간 장중에 변동성이 꽤 나타났지 않습니까? 그렇죠. 장 초반에 상승했다가 마이너스 코스피가 15포인트 정도까지 하락을 했었는데 하다가 다시 또 올라가고. 이 예. 부분은 결국은 외국인 투자가들의 선물 매매에 있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 투자가들이 장중에 선물 매도 규모가 꽤 많이 나왔거든요. 어제 종가상으로도 많이 나왔고요. 예, 예. 그 이유 자체는 달러가 작년 연말에 좀 약세를 잠깐 보이는가 싶었는데 다시 올라가요. 달러가 이제 급등한 영향 자체가 외국인 수급에 어제 현물은 약간 샀지만은 선물 시장에 대규모 매도가 나오면서 선물의 매도가 나오면 선물 베이시스가 급격히 떨어지거든요. 그렇죠. 백오데이션으로 바뀌면 네. 차익과 관련된 물량 자체가 완만하게 나와야 되는데 어제 급격하게 출회가 좀 됐거든요. 금융투자 물량 중심으로. 그래서 어제 지수가 미국 시장에 상대히 강세도 불구하고 국내 시장 자체가 부진했다. 코스피는 거의 뭐 보합권이었고 네. 대신 이제 코스닥 시장이 어제 10일 만에 하락으로 전환이 됐거든요. 오래 가다가 이제 다시 밀리네요. 예, 그렇죠. 이 부분은 이제 수급적인 부분. 특히 작년 연말에 이제 코스닥 시장이 금융투자 중심으로 해서 코스피 대비해서 월등하게 많이 유입이 됐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 영향을 예. 어제 국내 시장이 받은 게 아닌가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수급이군요, 결국. 예, 그래서 진짜 어제 그리고 본다 하더라면 어제 보면 이제 성장주들이 대체적으로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코스피 네. 같은 경우는 네이버, 카카오, 뭐 삼성, 바이오리스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러네요. 성장주가 하락을 했고 예. 경기 민감 가치주들이 상승하는 그런 흐름을 좀 보였는데 네. 실질적으로 어제 코스피나 코스닥 시장 지수는 뭐 코스피 보합이고 코스닥 시장 하락을 했지만은 상승 종목은 많았습니다. 그 이유 자체는 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예. 이제 프로그램 매도 물량의 영향을 좀 받은 거죠. 특히 코스피 같은 경우도 상승 종목들에서 꽤 경기 관련 종목들도 괜찮았거든요.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지수가 못 올랐던 것 자체는 성장주들 시가총액이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네이버, 네. 카카오, 삼성, 바이오리스라든가 그렇죠. 그들 관련 종목들도 삼성전자라든가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 상대적으로 좀 부진했기 때문에 그래서 종목들 움직임 자체는 상당히 괜찮았는데 지수는 별다른 특히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하락 움직임이 나타난 게 아닌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요, 그럼 개인들이 그럼 전체적으로 그럼 어제는 좀 나았다, 괜찮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까? 개인 투자 일부 이제 소형주 중심으로 움직임이 전개됐기 때문에 그동안 소외를 받았던 종목들 움직임이 전개됐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뭐 건자재라든가 네네. 관련된 종목들이 자동차도 같은 게 부품 종목들 움직임이 전개됐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나쁘진 않았다고 봐야 나쁘진 되겠죠. 않았다. 다만 이제 작년 연말 이후에 이제 1월 효과를 겨냥해가지고 많이 올라왔던 예. 뭐 코스닥 시장의 2차 전지라든가 제약 바이오 종목이라든가 관련된 종목들 흐름 자체가 좀 안 좋았으니까 그쪽에 갖고 계신 분들은 상대적으로 어제 좀 위축된 투자 심리였던 게 아닌가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군요. 어제 업종으로 보면 건자재 업종이 상당히 크게 그렇더라고요. 강세를 좀 보였고요. 시멘트 값도 많이 그다음에 오르고. 철강, 화학, 소재 관련 네. 쪽, 그다음 산업재 쪽에 건설도 나쁘지 않았고, 네. 그다음 조선업종도 수주 모멘텀 때문에 다 민감이네. 상당히 좀 강하게 좀 움직임 전개됐고, 네. 금융주 중에서는 눈에 띄었던 것 자체가 보험주가 많이 올랐는데 네. 최근에 금리 상승 부분도 있지만 이제 실손 보험료 인상권 자체가 주가에 반영된 게 매출로? 아닌가 봐야 될까요? 반면에 어제 의약품이라든가 인터넷 관련 종목 성장주들이 하락한 움직임이 보였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5G라든가 일부 자율주행 관련, 그다음에 여전히 로봇 관련 종목들이 거의 뭐 투기적인 장세가 전개될 정도로 CES 때문에 그래요? 그런 영향도 있는 것 같고요. 네. 뭐 로봇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요. 단기간에 지금 100% 가까이 올라가고 있는 종목인데 로봇 관련 종목들이 여전히 강세 움직임이 눈에 띄었고 반면에 바이오라든가 2차 전지라든가 게임이라든가 엔터 관련 종목들이 하락이 눈에 띄었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어제 상승률 특징 종목 몇몇 종목을 보게 되게 되면 이제 코스피 쪽에서는 어제 이제 LG화학이 오래간만에 좀 반등이 좀 나왔고요. 네. 실적인 반등이 준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되고 눈에 띈 것 자체가 이제 금융주 쪽에 앞서겠다 보험주가 많이 올랐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보험 중에서 보게 되면 요즘 각각 이 시간에 특징 쪽에서 많이 얘기하고 자체가 메리츠 쪽이거든요. 그렇군요. 메리츠 하재, 메리츠 금융지주 관련 종목인데 차트는 지금 메리츠 하재를 보고 계시는데 네. 어제 7% 넘게 올랐는데 차트 지금 보시다시피 신고가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작년 아마 연초에 주가가 14,000원인데 지금 37,000원이니까 거의 200% 올라간 주식입니다. 금융주 중에서 독보적인 움직임이고, 그다음에 메리츠 금융지주도 신고가거든요. 네. 이게 메리츠 금융과 관련된 회사들이 메리츠 금융지주, 메리츠 하재, 그다음에 메리츠 종금증권이 있는데 이들 관련 기업들 종금증권도 거의 신고가입니다. 다 그럼 이런 실손보험 이런 보험료 인상 이게 아까 보험주 주가 상승 자체는 예. 실손 보험료 인상 자체가 더 크고 영향도 있고, 예. 그다음에 이제 메리츠 금융 자체가 독보적으로 움직인 것 자체는 네. 실적도 좋고요. 아, 실적도 좋고 또 그렇군요. 주주 가치 차원에서 회사가 자사주 매수를 꾸준히 하고 있는 쪽입니다. 그런 게 있군요. 그런 메리트가 영향을 있네요. 좀 받고 있는 거 아닌가. 그리고 앞서 이제 메리츠 하재 같은 경우는 대표이사가 신년도 사업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 어제 작년도도 같은 경우 이익이 대폭 제신가 하면 5천억 정도 이익이 났는데 네. 올해도 시장에서는 대표가 자신 있게 6,500억 정도 이익을 낼 수가 있다. 작년 대비해서. 자신감이 있네요. 네, 그렇게보다 주가 자체가 여전히 싸 보이는 거거든요. 자기 자본율이 금융회사 다른 회사에 비해서 2배 가까이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네. 그런 어떤 움직임이 어제 금융주의 독보적으로 움직임이 전개되는 게 아닌가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유가 그다음에 있었군요. 어제 눈에 띈 게 건자재 쪽에 KCC라는 회사가 무려 25% 급등이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회사가 뭐 시가총액 뭐 2조 원 정도 되는 회사인데 네. 예상 이제 주가가 올라간 이유 자체가 내용 자체가 이제 증권사 분석 보고서 영향이긴 한데 어제 오늘 예사가 저평가를 받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자산 가치가 상당히 쌉니다. 예사가 삼성물산 지분 9% 갖고 있고, 예. 그다음 한국조선해양 지분도 6% 정도 갖고 있으니까 유가증권 평가 금액만 2조 한 4, 5천억 정도 됩니다. 아, 그렇군요. 현재 시가총액과 맞먹는 수준이고. 더 있을 수 있다는 거군요. 근데 예사 본래 자산 가치가 뛰어난 회사인데 예. 예사가 이제 2018년도에 미국의 실리콘 회사인 모멘티브라 회사를 인수했거든요. 네. 한때는 잘못 인수한 게 아닌가 했었는데 미국의 건축경기가 좋아지면서 그 회사가 실적이 대박 났거든요. 아, 거기에서 있군요. 그렇죠. 그 회사가 네. 그래서 회사가 그동안에는 자산 가치만 좋았었는데 그다음 수익 가치가 뒷받침되지 않았거든요. 그게 이제 해결이 되는 거죠. 그렇죠. 모멘텀 인수권으로 인한 수익 가치도 뒷받침되면서 네. 증권사 쪽에서 목표 주가를 기존에 55만 원에서 60만 원 정도 상향하면서 이제 주가 급등이 나왔는데 네. 이제 뭐 충분히 BPS가 60만 원짜리 회사거든요. 충분히 건자제품 대표적인 종목으로서 더갈수 주가 상승이 좀 전개되지 않겠는가. 다만 어제 주가 많이 떴으니까 예. 약간 조정권에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KCC. 예. 그다음에 앞서 이제 세멘트 쪽을 얘기를 했는데 얘기를 안 할 수가 잠깐 없을 것 같은데 해주셨죠. 예. 어제 시멘트 가격 인상이 발표가 됐거든요. 올 이달 말에 기점으로 해서 18% 정도 인상한다는데 네. 이게 시멘트 가격 인상이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단합해서 같이 가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시멘트 가격이 작년도에 7월 달에 5.1% 인상이 됐거든요. 예. 그것도 2014년도 이후 거의 8년 만에 7년 만에 인상이 된 건데. 오랜만에 인상.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6, 7개월 만에 18%를 인상한다는 거죠. 그럼 시멘트 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큽니다. 텀이 그만큼 짧아진 예, 거니까. 그렇죠. 예. 이제 가격 인상한 이유 자체가 작년도 유연탄 가격이 거의 200% 올랐기 때문에 원자재. 유연탄이 시멘트의 업계에 원가에 미치는 영향이 한 40% 가까이 되거든요. 크네요. 예, 그 영향도 있기는 하지만은 워낙 가격 인상 효과가 크기 때문에 시멘트 회사들은 긍정적일 거예요. 반면에 그렇죠. 건설 회사들 같은 경우는 작년도 철근 가격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부담으로 좀 작용하지 않겠는가. 그러네요. 시멘트 관련 종목들은 여전히 긍정적인 흐름이 전개되지 않겠나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기타 뭐 이제 철강주 중에서 이제 대한제강이라든가 동국제강이 강세를 좀 보였고, 그다음에 화학주 중에서 효성화학도 강세를 보였고요. 그다음에 2차전 종목들이 전반적인 다 약세를 보였지만은 일부 2차전 장비 종목들은 이 시간에 추천해드렸던 M+라든가 종목들, 그다음에 TSI라든가 종목들이 어제 급등이 좀 나왔거든요. 네. 차별화된 움직임이 전개했다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애플과 관련해 가지고 인포뱅크가 여전히 신고가 흐름이 좀 전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세스 2022와 관련된 모멘텀 관련 쪽에서 일부 자율주행이라든가 로봇 관련이라든가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여전히 흐름이 전개가 되고 있는 쪽인데 특히 이제 로봇 관련 종목, 로봇오버가 이제 급등이 좀 나왔지만 관련 종목들은 테마 쪽으로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추경 매수는 좀 자제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뭐 네. 그 의견을 제시해드리고 싶고요. 예. 어제 시장의 특징 한마디로 양시장 시가총액 프로그램 매도 때문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약세를 좀 보였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경기 민감주
중심의 장세가 펼쳐졌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시장 상황이 계속해서 급변하는 가운데 내 종목이 과연 뭘까? 이거에 따라서 지금 개인 투자자들도 지금 시비가 엇갈리고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 자, 국내 시장의 투자 전략 좀 더 자세하게 잡아보겠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예, 일단은 국내 시장 같은 경우 아직까지는 수급의 영향이 상당히 크거든요. 거의 간 것 같아요. 그렇죠. 배당락 이후에 지금 4일 연속 지금 수급의 이전 효과죠. 네. 기관 투자가들이 개인 투자가들이 대주주도 등재를 꺼리는 그런 물량을 배당락 전에 받아서 그렇죠. 다시 개인 투자가들한테 넘겨주는 과정, 그렇죠. 예. 잠시 보관했다가 네, 맞아요. 그렇던 과정이 지금 4일 연속 진행이 좀 되는데 네. 제가 금액을 좀 봤거든요. 근데 코스피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정리가 됐습니다. 이게 코스피 같은 경우는 배당락 전에 한 5거래일 동안 4조 원 정도 기관이 샀는데 그 물량을 고스란히 개인 투자가 다 받아갔어요. 4조 원 정도. 짧고 굵게. 네, 금융투자 중심으로. 그렇군요. 근데 코스닥 시장은 어제 주가 빠진 이유가 있더라고요. 코스닥 시장은 개인 투자가 기관이 5조 7천억 정도를 샀는데 네. 아니 2조 3천억 정도를 샀는데 약 어제 보니까 1조 한 3천억 정도를 개인한테 넘겼더라고요. 덜 받아갔네요. 예, 그러니까 개인 투자의 1조 원 정도를 코스닥 시장은 기관 투자가 더 보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 물량이 출하된 건데 그런 물량들이 어떤 물량이냐면 작년도 제가 수급을 얘기를 할 때 네. 샀던 종목들 다 2차전지, LNF, 에코프로, 그렇죠. 그다음에 게임주 대표적인 컴투스 홀딩스라든가 그들 종목들이거든요. 그들 네. 종목들 중심 매도 물량이 나옵니다. 약간 그래서 수급적으로 어제 그런 영향을 받았는데 오늘 또 그런 영향을 다 코스닥 시장이 약간 좀 받지 않겠는가. 또 미국 시장에 나스닥 성장률이 좀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렇죠, 심리적으로. 그런 부분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그러면서 또 이제 시장 자체가 이제 올 시장의 변동성 자체는 결국 외국인 선물이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전일도 좀 달러가 좀 추가적으로 상승을 했기 때문에 외국인 수급에 약간 좀 부정적인 영향을 나타낼 수가 있다고 좀 봐야 될 네네.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외국인이 현물 쪽에서 매도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선물 시장에 따른 변동성이 또 선물을 샀다는 것 자체는 또 나중에 또 그렇죠. 파는 것 자체는 다시 살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그에 따른 변동성 나올 것 같은데 시장 자체는 완만하게 상승 움직임이 전개되지 않겠는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어차피 시장 자체는 아무래도 코스피 시장이 앞서 이제 그런 수급 부분 때문에 대체적으로 1월 효과와 관련된 부분 자체는 어느 정도 좀 종목별로 좀 마무리가 좀 됐다고 좀 볼 수가 있어요. 네. 특히 이제 로봇가로 좀 많이 급등했기 때문에. 그래서 코스피 시장의 경기 민감지 중심의 순환매성 흐름이고 중소형 종목들은 여전히 다음 주부터는 LG 에너지 솔루션과 관련된 수급 이슈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급적인 부분을 고려해 본다는 종목들 중심의 대응 전략이 유리하지 않겠나 봐야 될 것 같고 앞서 얘기했던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 일부 급등주 같은 경우는 좀 1월 효과가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이기 때문에 추격 매수는 자세하고 대신 이제 실적에 따른 차별화 장세를 염두에 두는 그 전략이 필요하지 않겠나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관심은 제가 보기에는 오늘 같은 경우는 미국 시장에 자동차 종목들이 많이 떴기 때문에 자동차 종목들이 반등할 것 같은데 현대차를 기준으로 본다 하더라면 지금 박스권이거든요. 그렇죠. 제가 계속 현대차를 얘기를 할 때 3, 4개월 때 21만 8천 원대가 고점이다. 올라갈 것 같은데 그 박스권 내 등락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계속 같고요. 그래요. 그렇지만 오늘 관심분 이제 자동차 쪽이 전개되면 다른 종목들은 상대적으로 약간 좀 유치될 가능성이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건설기계 쪽에 오늘 좀 틈새 장세 쪽에 관심 가져올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캐터필러 주가 상승과 함께. 세더라고요. 그다음에 건자재 쪽은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 IT 소부장 같은 경우는 조정권에서 향후 장세를 대비해서 매수하는 그런 전략. 그다음에 2차 전지는 여전히 관심이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선별적으로 자율주행이라든가 신재생에너지하고 관련된 OCI라든가 CS 인도라든가 관련된 종목 쪽에 관심은 여전히 유의하지 않겠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제 관심주 넘어가기 전에 우리 운영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종목들 중에서 4종목이나 목표가에 도달을 했습니다. 다 11월, 12월 이때 지금 다 추천을 해주셨었는데요. 한번 그 AS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이 우선 M+입니다. 아까 잠깐 언급이 됐는데 자세하게 얘기 안 해주셔가지고 41% 수익률 그리고 루트로닉, 삼성전기, SPG까지 20에서 그럼 그 이상의 상승률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데요. 하나씩 좀 들어볼게요. 네, 종목들이 대체적으로 삼성전기를 제외하고는 제가 어느 정도 1월 효과를 겨냥을 해서 제가 작년 연말부터 그렇죠. 추천해 드렸던 예, 맞아요. 종목들이거든요. 예. 1월 효과 실질적으로 보면 작년 12월 중순부터 어느 정도 많이 반영이 된 겁니다. 그래서 좀 일찍 끝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라고 좀 말씀드렸던 거고. 네. M+는 제가 이제 2차 전지 장비 종목 중에서 투자를 가장 많이 하는 쪽이 SK 쪽이라고 그랬거든요. SK 쪽의 매출 비중이 가장 많은 회사가 이 회사라고 했기 때문에 최근에 강하게 올라오고 있는 쪽인데 일단은 추격 매수는 자제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관련해서 최근에 TSI라든가 일부 종목들 움직임이 전개되고 있는 쪽인데 오히려 저는 이제 이 종목을 좀 팔아서 2차 장비 종목의 대표적인 종목인 PNT라든가 이들 종목 쪽이 좀 유리하지 않겠는가 그런 쪽이 좀 말씀드리고 그래서 보유하고 계신 분은 어제 이제 고점에서 밀렸기 때문에 2만 원 정도에서 차익 실현하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겠다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그 다음에
루트로닉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루트로닉은 제가 이제 이 종목은 중기적으로 기업 내용 실적 자체 계속 우상향하는 회사니까 네. 실적 뒷받침되는 회사거든요. 단기적으로 이제 목표 주가는 왔기 때문에 추경 매수는 자제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중기적으로 기업 내용으로 봐서는 회사가 올해 주당 EPS가 거의 1,600~1,700원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러면 충분히 이 종목은 24,000원까지 갈 수 있는 주식입니다. 다만 열려 있군요. 추가 매수를 원하시는 분들은 19,000원대 초반 정도에서 보시고 중기적으로 보시면 24,000원 정도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네. 삼성전기는 그제 목표가에 도달한 것 같은데요. 198,000원 잡아드릴 거거든요. 이거는 뭐 계속 가져가야 되는 주식이죠. 예, 그렇죠. 19만 원대 초반 정도, 이제 아마 18,800원 정도가 저점이 될 것 같은데 한 3월달 정도를 본다 하더라면 한 22만 원 정도까지 목표 주가가 가능하지 않겠나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작년 연말에 제가 추천했던 종목 SPG 로봇 관련 종목 중에서 펀드메탈 측면에서 가장 괜찮은 주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앞서니까 로보라든가 로보티즈나 종목들은 펀드메탈과 무관하게 움직인 주식들입니다. 그렇죠. 지금 이 종목은 펀드메탈 자체 확실한 주식인데 어제 이제 급등이 나왔다고 윗골 달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고점이 나온 것 같아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14,000원대 정도 목표 주가대 차익을 실현하시고 조정권에서 추가 매수를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마 12,500원 정도가 적정한 매수 가격이 되지 않겠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이고, 종목이 4개나 되니까 아주 숨이 차입니다. 4가지 종목, 전체적으로 뭐 이슈에 따라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또 기본적인 이 회사 자체의 실적이라든지 이런 베이스가 갖춰진 종목들로 준비가 됐었고 또 결과가 상당히 좋게 나와줬습니다. 자, 4가지 종목 AS 도와드렸고요. 그럼 이제 오늘 장 내용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떤 쪽 보십니까? 네, 오늘은 관심 쪽에서 최근에 이제 경기 관련 종목 중에 상대적으로 소외를 받은 쪽이 제가 건설 기계 쪽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건설 기계 쪽에서 관심을 좀 보도록 할 건데요. 네. 어제 이제 국내 시장의 경기 관련 종목들이 움직였던 것 자체는 중국의 제조업 지표 호조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네. 어제 이제 중국의 차이신 제조업 지표가 발표가 좀 됐는데 중소기업 중심의 제조업 지표지 않습니까? 어제 50.9로 발표가 됐습니다. 네. 지난달 이게 11월 달이죠. 11월 달에 49.9였는데 좋아진 거죠. 한 달만 확장치로 돌아섰고요. 네. 그다음 작년 연말에 12월 30일 날 발표된 국가통계청에서 발표된 제조지표 자체도 2개월 연속 확장이거든요. 둘 다 확장이네요. 그렇죠. 중국의 경기 부양책 효과가 나타난 게 아닌가. 어제 네. 그래서 산업재라든가 소재 중심으로 주가 움직임 영향도 그게 미쳤다고 좀 보고 있고요. 네. 그래서 추가적으로 아마 중국이 아마 3월달 정도에서 양계가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을 시행하지 않겠나 그런 전망이 있습니다. 이벤트가 있군요. 그래서 가장 그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 자체가 중국 경기 부양책 관련해서 건설기계 쪽이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미국의 인프라 투자 법안 자체는 조맨춘 반대로 인해 가지고 무산이 좀 되고 늦어지고 있는 쪽인데 결국은 네. 저는 통과가 된다고 보고 있는 쪽이거든요. 그러세요? 1월 중으로 가능하지 않겠는가. 어제 이제 캐터필러 주가는 좀 그렇다 기대감도 반영된 게 아닌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인프라 좋아지겠네요, 그럼. 예, 뭐 그런 부분이라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굴삭기 회사들 같은 경우는 이 중국 경기에 많이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실질적으로 작년도에 중국 굴삭기 판매 자체가 3월달에 고점 찍고 계속 하향 국면 쪽에서도 국내 관련해서 현대건설기계라든가 DY파워라든가 관련 정보도 시장은 좋습니다. 예상치도 좋고. 네. 그런 것들 보셔야 될 것 같고, 현재 밸류에이션 측면을 본다면 역사적인 상당히 저평가인데 주요 기업들 밸류를 좀 보시게 되게 되면 굴삭기 회사 보게 되면 이제 두산 바켓이라든가 현대건설기계, 진성 TEC, 그다음에 DY파워 그게 있지 않습니까? 네. 현대건설기계는 여러 가지 이슈가 있기 때문에 제가 뺐고 현대인프라투자죠. 그러니까 과거에 두산 인프라코 뺐는데 밸류로 본다 한다면 모멘텀으로 본다 한다면 이게 미국 쪽의 인프라 투자 관련된 본다 한다면 두산 바켓이라든가 진성 TC인데 네. 밸류로 본다 한다면 눈에 띈 게 현대건설기계하고 DY파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중소형 종목 쪽에 DY파워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오랜만에 들어보는 DY 예. 파워인 것 같습니다. 예, 1년 전이었죠. 예. 네, 그렇죠. 제가 그 DY파워를 이 시간에 여러 차례 언급을 하고 있는 쪽인데 제가 처음으로 이 프로그램이 예, 시작할 때. 작년 2월 21일 날 시작했더라고요. 이제 1년 보니까. 채우십니다. 그때 제가 첫 프로그램 때 이 종목을 추천을 했는데 DY파워. 그때 가격이 현재 가격입니다. 그렇군요. 가격인데 그대로 이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게 굴삭기는 12월에서 1월 달에 사서 4월 달, 3월 달에서 5월 달에 팔아야 됩니다. 그 자체가 계절적으로. 중국과 민감하기 때문에 중국이 항상 3월 달에 양해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중국의 굴삭기 판매 자체가 3월 달에 최대 성수기입니다. 네. 이게 차트를 보시게 되면 작년도에 이맘때가 주가가 13,000원이었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사 주가가 4월 달, 5월 달에 주가가 21,000원대까지 올라갔는데 네. 중국의 굴삭기 판매 자체는 크게 기대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근데 안 해도 되는데 실적 자체가 현대건설기계도 그렇고 예사 같은 경우도 선진국 시장 쪽에 대한 매출 실적 자체가 급격히 증가됩니다. 예사 같은 경우는 중국 쪽 작년 3분기를 비교한다면 중국 쪽에 대한 매출 비중이 18%니까 떨어졌어요. 이게 중국이 안 좋아도 선진국이 좋아지면 수익이 좋아진다는 거죠. 이게 대표적인 회사가 예사 포함해가지고 현대건설기계입니다. 그래서 현대건설기계와
DY 파워를 다시 한번 네.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봐야 될 것 같고요. DY 파워는 실적을 보시게 되게 되면 지금 PR이 지금 5배 미만입니다. 이 회사 뭐 부채도 없는 회사고. 부담 없군요. 실적을 보시게 되게 되면 매출액도 작년도에 대폭적으로 성장을 했거든요. 매출액도 대폭적으로 성장을 하면서 올해도 무난하게 실적이 나오지 않겠나 전망이니까 현재 주가 자체는 거의 바닥권인 것 같습니다. 현재 가격대에서 매수를 좀 하시면 될 것 같고 목표 주가는 아마 3월달 기준에서 18,000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선절 가격은 12,500원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시 돌아온 건설기계 이번에 DY 파워 다시 한번 참고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참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토마토 투자자원 박준현 운용력과 함께한 오늘장 모닝이었습니다.